봉제 공장 하시는 부모님한테 반갑지 않은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법적으로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조금 재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의사 면허증을 한번 따볼까. 그냥 바로 준비도 안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니다. 완전 이건 맨땅의 헤딩이죠. 존스 홉킨스의 교수로 취직합니다. 제가 41 되기 전날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등에 통증이 온몸에 퍼지고 오한이 일어나면서 집에를 기어 들어갑니다. 두어 달 만에 누워서 못 일어나게 돼요. 미국에서 온 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족이 없는데 갔어요. 제가 혈혈단신이라고 그러죠. 가서 한국말을 거의 안 쓰고 정신과를 하면서 영어만 거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가 좀 안타깝게 좀 어눌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개국어 막 믹스해서 컴보로 쓸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영어, 한국어 좀, 그 다음에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의 경상도 사투리 할 겁니다. 그렇게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배운 영어 말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주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레몬의 의미가 미국에서는 이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쓰고 셔서 못 먹는 걸 말해요. 못 먹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나한테 못 먹을 걸, 안 좋은 걸 주는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짜고 설탕도 좀 넣고 해가지고 달콤하고 시원한 누구나 좋아하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저도 저를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내 인생이 나한테 레몬을 마구 던져준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났죠. 그 반지하에서 봉제 공장 하시는 부모님한테 반갑지 않은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호적 신고를 출생 신고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법적으로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근데 어떻게 그 무관심 속에서 공부는 조금 재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가톨릭 의과대학, 진짜 좋은 학교에 what's that?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열심히 이제 공부했죠. 그러면서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할 때 제일 힘들어하면서 제일 많이 소외받는 정신과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마음 먹고 의대를 마치고 인턴 마치고 제가 봤을 때 제일 멋있어 보이는 정신과 레지던트에 딱 하니 이제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기다리는데 난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다 됐으니까. 근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레몬이 진짜 썼어요. 이게 될 줄 알기도 했고 이제 대체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안 했어요. 뭐 떨어지면 어떨 건가. 그때 가가지고 이제 생각하면서 생각난 게 옛날에 예과 1학년 때 가본 미국이 괜찮더라. 그래서 1년 동안 미국에 가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일단 재수를 하되 미국에서 영어도 배우고 또 미국 의사 면허증을 한번 따볼까. 이런 정말 준비 안 된, 잘 모르고 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젊은 패기로 정말 그 대륙 일대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그냥 바로 준비도 안 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탑니다. 완전 이건 맨땅의 헤딩이죠. 그래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면허장을 따러 갔으니까 영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몇 개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어. 시험 점수가 딱 나왔는데 내 진짜 봉투에서 펴보고 나도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100점 만점에 99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놀랐어. 그러고 나서 이거 하는 동안 생각난 게 무슨 생각 났겠어요? 아니 한국에서 떨어졌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고 그거 졸업하고 정신과 소아정신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의 교수로 취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돌아봐요. 그 레몬을 다시 돌아봐요. 떨어졌었던 그 레몬을 안 받고 내가 붙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기회를 못 잡았을 거예요. 그죠?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게 이거예요. 미국 saying인데 말인데 Everything is happening
for you, not to you. everything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해석하면 너를 엿먹이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일어난다. 이게 사실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엿먹은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레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이제 믿고 사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무지하게 모험을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팔팔해요. 지금 아픈데도 억수로 팔팔해 보이죠? 그러니까 안 아팠으면 얼마나 팔팔했겠어요. 엄청 팔팔한 사람이에요. 공중고개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또 2015년에는 저기 어딘지 아세요? 저기가 에버스트 베이스 캠프까지 올라갑니다. 고산지대. 2016년에 저기 아프리카 대륙을 누리면서 사자하고 돌고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인생이. 근데 이제 2017년에 제 인생이 다시 나한테 레몬을 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잘 나가고 있었는데 결혼도 하고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2017년 제가 41 되기 전날이었어요. 우리 남편 있는 데가 2시간 이게 long distance 하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등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게 뭔가 아닌 통증 있잖아요. 이게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뭔가 아닌 통증이길래 뭔가 이상한데 했는데 그 2 hours drive 하는 동안 그 통증이 온몸에 퍼지고 오한이 일어나면서 집에를 기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가 이상해지면서 2-3달 만에 누워서 못 일어나게 돼요. 그럼 사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근데 제가 의사죠. 남편도 의사예요. 그리고 존스 홉킨스 있죠. 얼마나 모든 의사에 가서 검사랑 검사는 다 했겠어요. $1 million 월급이라 그러죠. 다 했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나보고 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러니? 답이 그런 거야. 이 검사에 이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별로. 그러니까 한 10명 의사가 검사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나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나한테 우울증이나 불안증 아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력 15년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 황당함 이해됩니까? 아인데 기락하는 그런, 나는 이제 아이라카이, 그쪽은 기락하이, 그거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죽겠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암흑의 시기가 6개월이나 지나가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떻게 실마리를 해서 진단을 받아요. 진단이 뭐냐면 궁금하죠? 자율신경계 장애 그리고 chronic fatigue syndrome, 만성 피로 증후군이죠. 이게 그 2개가 주로 같이 오는데 의학에서 완벽하게 이거를 이해를 아직 잘 못해요. 이제 연구는 아주 활발히 되고 있지만 답이 잘 없고 치료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 걸 난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단은 나왔지만 답이 없었어요. 어떤 게 제일 심했냐면 일어나 앉지를 못하겠는 거라. 이게 그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진짜 앉지도 못하니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2년 가까이 거의 바닥에 누워서 지내게 됩니다. 서러웠던 시간이죠. 직장도 내가 그 존스 홉킨스 일하고 있는 직장도 1년 반을 못 가게 돼요. 바닥을 쳤다는 말 아시죠? 실제로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fatigue, 병적인 피로감이었어요. 이게 내가 그렇게 팔팔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밥 조금 먹고 나서 버져가지고 뭐 에베레스트로도 한번 다시 갔다 온 것처럼 완전히 녹초가 돼서 정말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이상한 병적인 피로감이 왔는데 진짜 그게 어땠냐면은 우리 다 휴대폰 있잖아요. 그 맛이 휴대폰 오래돼서 맛감에 배터리 안 되죠. 충전도 잘 안 되고 금방 나가고 이게 마치 나한테 내 배터리가 10%밖에 없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좀 하락하면 탁 꺼지면 버져 누워 있어야 되고 막 기다려서 나면 좀 하다가 또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의 원래 팔팔 하던 그 에너지 하고 이거는 거의 뭐 신의 장난인 양 완전히 반대되는 난치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뭐 남편 아무리 예뻐도 놔두고 미국에 어머니에게 간호를 받으러 신혼 남편 놔두고 미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간호와 여러 가지 간호를 받으면서 좀 해놨다 싶으면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January, February 엄청 추운 때였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좀에 더 걷고 오늘 15분, 내일 15분, 내일 20 이렇게 매일매일 진짜 막 이를 악물고. 근데 힘들어도 계속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몇 주에 이게 좀 나아졌나? 오늘 30분 걸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서 몇 주를 버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나으면 또 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 몇 주마다 그거 하니까 나 진짜 못할 먹겠더라 카이. 이거를 의지도 한계가 있지. 그때 어땠냐면은 그 이를 악물고 걸었는데 다시 아파서 땅바닥에 또 가잖아요. 그 공든 피땀 흘려 쌓은 것이 확 무너지는 그 억울함이 진짜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날라 그래.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한다는 게 힘들었어요. 사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저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everything is happening for me, not to me, and I will make lemonade out of these lemons. 이 모든 어려움도 나를 위해서 일어나고 나는 이 쓴 레몬으로 레모네이드 만들고 말겠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인생에 바쁘게 가던 인생에 쉼표를 얻은 거예요. 그 강제로. 그래서 아주 바쁘게 교수로서 의사로 정신없이 살아갈 때와 달리 땅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 작가의 길이라는 게 저에게 오게 됩니다. 진짜 누워서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윌체어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국리를 하다가 분명히 여기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텐데 그래서 찾아가지고 컴퓨터를 누워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받침대를 샀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 첫 책 마음이 흐르는 대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근데 있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이 병을 이긴 게 아닙니다. 난치병이에요. 이제는 이긴다기보다는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일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 제가 한자 조금 보거든요. 조금만 아프면 몇 주씩 아파요. 몇 달씩도 아프고. 조금만 무리하면 버져 누워서 며칠을 가야 돼요. 이번 2020년 early에도 일찍에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힘겹게 버티고 있어요. 힘겹게. 끄며 있죠. 좀 억울하고 속상하잖아. 옛날 생각 나잖아. 근데 누가 나한테 그러면 교수님 옛날 그 아프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돌아가실래요? 나는 사양할 겁니다. 제가 아프면서 배우고 깨닫고 성장한 게 진짜 많아요. 안 믿어지죠? 자, 내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지금 저기 여러분들한테 배터리가 갑자기 어느 날 10%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이랬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고 내 시간이 소중하고 이 귀한 인생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가 진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기에도 내 삶이 너무 짧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일에 no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남 실망시킬까 봐, 남 눈치 봐서 저 사람 다 하니까 사회가 당연히 해야지 욕먹을까 봐 이런 거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거 꾸역꾸역 하면서 낭비하기에는 내 시간하고 에너지가 너무 귀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다 느끼면서 전체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과 목적도 조금 바뀌었어요. 저는 좋은 의사 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또 교수도 좋은 교수 되고 싶었고. 근데 지금은 좀 눈이 넓어졌어요. 아프고 나서. 더 많은 사람한테 나의 이야기나 경험, 그리고 내가 또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주고, 나도 힘들어 봤으니까. 그 다음에 좀 다른 거 하면서 좀 자기의 귀한 인생 조금 낭비하신 것 같으신 분, 아니면 자기 마음이 흐른 대로 살고 싶은데 용기 없으신 분한테
용기하고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소아정신과 의사잖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그 눈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마음 아파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자기의 고유의 특성과 그 재질과 재능이 다 있어요. 다 다르게. 100이면 100, 다 달라. 근데 한국에서는 그 특성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 상관없어 네가 어떤 사람, 획일적인 교육, 그 다음에 지나친 too much competition, 경쟁, 학습 경쟁, what's that? 교육 경쟁. 애들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달려. 그래서 제가 이걸 안타까워하면서 보다가 결국 what's that? 정책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의 생각과 교육 철학이 바뀌어야만 애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 실현을 하고 건강하게, 정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또 좀 더 미래에 준비된 사람, 우리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난 미래가 준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에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최근에 그 부모 트레이닝 그리고 내면을 바라보는 마인드 트레이닝을 포커스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 지하고도 열어가지고 그거를 부모님들하고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엄청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은요 정말 그 아프기 전에 나보다 아프고 난 후에 나를 진짜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거 어디 신문기사에 이게 나 얘기가 그렇게 났더니 그 답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거짓말. 이렇게.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더 좋아요. 아픈 거는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 여기가 좋아요. 그 전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터널 아직 터널이죠. 아직 빛이 잘 안 보이죠. 좀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죠. 근데 지금 그때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작은 거라도 찾아가지고 한 걸음 내디뎌보는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쓰디 쓴 고생 끝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레모네이드는 이 지금 목 타는 갈증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2021년 시작이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랑 같이 다 집중. Two people, 두 사람 상상해 보세요. One, first person, 처음의 사람은 이 어두운 곳에서 힘들어서 좀 원망스러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화나고 이거 저 사람 탓이야. 내가 이렇게 했어야 내 탓, 남 탓 절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이 고통도 나를 위해서 나는 거라고 믿고 레모네이드 만들겠다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생각나죠? 이 두 사람이 2021년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사람 똑같이 살아갈까요? 그리고 2021년 마지막 날 그 두 사람이 어디에 서 있을까요? 똑같은 자리 서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 2021년을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자기 자신의 선택입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게 아니라 억지로 자기가 마음을 먹고 선택하는 거예요. What's your choice? 감사합니다.